지장간, 지장간. 이 지장간은 한도 끝도 없어. 예? 어떻게 보면 한 뭐 10년, 뭐 20년 공부해도 한도 끝도 없는 게 지장간이에요. 다만 이제 처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천간 지지를 배웠잖아. 그지? 근데 이 지지라는 글자를 그러니까 우리 명리 공부는 22개 배우는 거야. 이게 22개가 뭐냐? 천간에 10개, 지지 12개. 가장 기본이거든. 매뉴얼이거든, 이게. 수학으로 치면 덧셈 하는 그 숫자의 그 매뉴얼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만 확실하게 알면, 요거만 알면 이제 요걸로 이제 자꾸 이렇게 조합하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천간 이제 앞으로도 할 거지만, 오늘은 이게 12지지인데, 이게 12개가 12지지라고 그런 거예요. 12지지. 이 지지가 있는데, 천간은 10천간이라 그래가지고, 천간의 기운은, 순이래. 섞여 있는 게 없어. 갑. 맞잖아요? 갑에 뭐 더 이상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없잖아. 갑은 그냥 갑이란 말이야. 을은 그냥 을이고. 그치? 근데 지지는 안 그래. 이게 섞여 있단 말이야. 섞여 있다. 그러니까 이 섞여 있는 게 요 천간의 글자들이 섞여 있어. 자, 그 이유가, 논리가 어떤 거냐. 자, 천간에 갑이다 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인이 되는 거야, 이게. 이건 기운이고, 천간에. 근데 이제 이 인이라는 글자는 이게 틀리잖아. 갑하고 인하고. 틀린데 이 인이 천간으로 올라가면 갑이 된단 말이야. 응? 을목은 이제 뭐가 돼? 묘가 되는 거고. 병화는 뭐가 돼? 사화가 되는 거고. 뭔 또 진이야. 정화는 이제 오화가 되는 거고. 이거거든. 그러니까 십성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따질 때도 이거하고 이거는 똑같은 성분으로 따지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개수 입장에선 갑도 상관이고, 지지로 만약에 인이 있다, 이것도 상관이다. 그러면 십성으로는 똑같잖아, 이게. 근데 이 글자하고 이 글자는 똑같으면서도 틀린 게 뭐냐? 여기는 하나만 들어있는 거고, 여기는 3개가 들어있어. 지장간이. 지장간에는, 자, 지장간에 들어있는 성분은 십천간의 글자야. 그러니까 다른 글자가 아니라는 거야. 십천간에 있는 글자만 들어가 있어. 지장간에. 그러면 그 들어가 있는 게 2개가 있고, 2개 있는 경우가 있고, 3개 있는 경우밖에 없어. 응? 응. 그러니까 어떤 거는 2개 들어있고, 어떤 거는 3개 들어있는데, 대부분 다 3개 들어있어. 근데 2개 있는 거는, 2개 들어있는 거는, 좌오묘유. 좌오묘유. 우리가 이거를 왕지라 그래, 왕지. 오케이? 요 글자 속에는 2개가 들어있는데, 요 글자 중에서 요거는 3개가 들어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자수, 묘목, 유금은 2글자만 있어. 그리고 나머지 글자는 다 3개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2개 중에 2개만 들어간 거는 요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자수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임수, 개수가 들어있어. 이게 수잖아. 양수, 음수, 요렇게 2개 들어있다.
그 다음에 묘는 뭐냐면, 이건 뭐가 들어있느냐면, 목이 들어있어. 간목, 을목이 들어있어. 여기에. 그 다음에 유는 뭐냐면, 경금, 신금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지지 12개 글자 중에 요 왕지는 2글자가 들어가는데, 요거만 3개가 들어가 있어. 요거는 화잖아. 그지? 천간에 화는 뭐 있어? 병화, 정화가 있잖아. 그지? 병화, 정화. 그러니까 이 자수는 천간에 수가 들어있는 거고, 임계수가 들어있는 거고, 묘목은 천간에 갑을목이 다 들어있는 거고, 유금은 금이니까 천간에 경신금이 다 들어있는 거고. 자, 오화는 불이니까 화니까 천간에 병정화가 다 들어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이 오화는 요 중간에 기토가 들어있어. 이거를 그 학술적으로 이걸 굳이 막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화는 분산되잖아. 화기운이. 분산되니까 좀 가둬두는 성분이 필요하거든. 아니면 흩어져 버린단 말이야. 글자 자체가. 그래서 요 기토를 중간에 넣는 거야. 이걸 안전벨브와 같은 거지, 안전벨브 같은 거. 그러니까 그 화가 있다 하면 이거를 모아주는 그 역할로 오화만 요 기토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지장간에 이렇게 들어있는 걸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글자끼리 우리가 합을 배웠잖아요. 글자 임목이 있고 지지에 축토가 있다 이러면, 요 임목에는 무토가 있고 병화가 있고 간목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개수가 있고 신금이 있고 기토가 있어. 자, 지금 요거 얘기한 나머지는 다 3개씩 들어있다고 했지. 요거는 공부할 거야 이제. 그러면 요런 거야. 요렇게 지지끼리 요게 무슨 합이야? 무게합 배웠잖아 우리. 5합 배웠지. 그치? 요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야. 이 글자가 지장간 속에 요렇게 병신합, 요렇게 갑기합. 그러니까 요 붙어 있는 성분을 봐가지고 우리가 지장간은 땅속에 숨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남들 몰래 애정사라든지,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재고라는 건 재물 창고 같은 거 있잖아. 땅속에 묻어둔 돈, 이런 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궁성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궁성하고 이 궁성,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 형제 궁하고 내 일지 궁하고 글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게 어떤 지장간 속에 어떤 글자로 이렇게 합으로 이어져 있는가, 연결고리를 보는 거야.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지장간의 해석은 한 적어도 5년은 지나야 해석할 수 있는 그거거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이 지장간을. 그러면 지장간이 과연 어떤 원리로 생겼느냐, 이걸 오늘 공부를 할 거란 말이야. 그 원리는 알아둬야 돼. 그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그냥 그 원리를 모를 때 지지를 딱 보는 감각하고, 그 원리를 알고 지지를 보면 벌써 상이 틀려져요. 더 자세한 글자로 보여. 그 속에 스토리를 알아야 그 지장간이, 임목이라도 그냥 그걸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임목 이러는데, 그 삼합의 논리라든지 계절의 논리라든지 이런 걸, 그 원리를 알잖아. 그러면 이 임목이 달리 보인다니까. 굉장히 깊숙하게 보이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그냥 한 번 보고 2번 보는 거하고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분석해가지고 보는 건 틀리잖아. 그렇듯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떻든 우리는 이제 십천간을 배우게 되고, 그 천간이 지지에 내려와 가지고 12글자를 이룬
그 12개의 지지 글자를 공부해야 돼. 12개의 글자가. 그게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지. 10이라는 글자가 하루 12시 2번 도는 거고 1년 어떻게 12개월 도는 거니까 그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모두 표현하는 글자가 12지지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 12지지를 천천히 한번 봐보자고요. 이게 그 구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첫째는 저번에도 이제 배웠지. 인신, 인사, 신, 이렇게. 이게 무슨 글자냐면, 자, 이거는 삼합으로 치면 인오술이야. 사유 축이고, 그 다음에 이건 신자, 신이지. 이거는 해, 묘, 미. 우리가 삼합을 배웠지, 그지? 이거는 병화의 이제 대표적인 이걸 또 12운성으로 보면 이 삼합의 운동성은 병화의 운동이다. 병화, 무토, 을목의 운동이고, 이거 사유축은 경금의 운동이야. 경금. 경금인데 같이 따라가는 게 병화, 기토, 정화. 이건 나중에 또 배우는 거야. 자, 신자지는 임수. 신하고 같이 하는 거야. 해묘미는 갑목. 갑개가 같이 하는 건데. 자, 요 천간의 글자. 요거. 이게 뭘 대표하느냐 이거지. 요거는 화를 대표하지. 요건 금을 대표하지. 요거. 이거 화. 이거는 수를 대표하는 거고. 요거는 목을 대표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게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 이게 4개니까 12개잖아. 12개 글자거든. 그러면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생지라 그래. 생지. 그러니까 시작하는 지점. 처음에 생한다 하는 거는 처음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인, 오, 술 이러면 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에 왕성해지고 여기에 마무리된다. 끝나는 거야. 시종이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시작하고 왕성해지고 끝나고 요거야. 운동이.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 하냐면 시작한다 해가지고 생지라 그러고, 이거는 왕지라 그래. 왕하다 해가지고 왕지. 이거를 묘지라 그러는 묘지. 묘지, 인묘. 땅속에 들어간다. 우리 산소 올 때 묘 하잖아. 묘. 끝난다는 뜻이야. 근데 이 지는 이게 12지지 할 때 지자야. 오케이? 그러니까 생지가 4개가 있고 왕지가 4개가 있고 묘지가 4개. 그러면 자, 여기서 인호술은 여름 운동을 하는 거고, 사유축은 겨울 운동을 하는 거고, 신자지는 이거는 가을 운동, 이건 겨울 운동, 이거는 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보는 거, 이거를 달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양력으로. 이게 1년, 요거는 몇 월이야? 2월. 인달이 2월 달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5월. 요거는 8월. 요거는 11월. 그럼 무슨 뜻이냐? 여름은, 이게 여름 운동이잖아. 화운동. 여름은 몇 월 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월부터 시작되는 거야. 시작이. 화운동의 시작이 2월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 다음에 가을 운동은 언제부터? 5월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 다음에 겨울 운동은 8월부터 시작되는 거야. 목 운동은 어떻게?
봄 운동은 11월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금 11월이지? 이달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게 해야 해. 오케이? 그러고 왕성해지는 시기. 여름에 왕성해지는 시기가 몇 월 달이야? 6월 달. 이거는 9월 달. 12월 달. 이거는 3월 달. 우리가 요건 알아야 돼. 요 달이 오잖아. 그러면 계절을 느껴요. 잘 봐봐. 6월 되면 덥지? 9월 되면 가을인 줄 알죠? 12월 되면 추운 거 알죠? 3월 돼야 봄인 걸 안다고. 그러니까 왕지 계절이 와야 계절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왕지의 계절은 막연하게 완연한 그 계절의 기운을 느끼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계절이 끝나는 시기. 예, 그러니까 이 술토는 화운동이 끝나는 거야. 여름의 끝자락이다. 여름의 끝. 10월. 그렇지. 그러니까 여름의 끝이라는 거는 10월 돼야 화를 끝냈으니까 쌀쌀해진다는 뜻이야. 화가 없어지니까. 요거는 1월이란 말이야. 이거는 가을의 끝이죠. 가을의 끝.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봄하고 가을은 반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금은 어떤 기운이라고? 금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못 나가게 만드는 거야. 봄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금은 못 나가게 하는 거. 그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무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서 딱 막혀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나야 봄이 오는 거란 말이야. 이거 압축 같은 거거든. 완전히 결속으로 금의 기운으로 꽉 이렇게 압축시킨 다음에 봄이 오면 스프링처럼 팍 튀어나가는 거야. 그런 개념. 여기는 이제 진은 4월이다. 이거는 겨울을 닫아버리니까 이제 따뜻해지는 거지. 추위를 닫으니까.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이 목이 끝나야 가을이 오거든. 그럼 무슨 뜻이냐? 자라는 게 끝난다는 거야. 열매가 자라는 게 계속 자라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라는 걸 멈추고 굳어지는 패턴이 되는 거야. 가을이니까. 가을은 굳어지는 패턴이거든. 이게 이제 7월이다. 그래서 이게 1, 2, 3, 4, 5, 그 달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인신사에는 시작하는 개념, 좌오묘유는 그 계절이 왕성한 개념,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그 운동에 마무리하는 글자. 그 다음에 이 진술충미는 마무리하면서 이 진술충미는 환절기라 그래. 환절기. 자, 아까 이게 10월, 1월, 4월, 7월. 우리가 요 1월, 4월, 7월, 10월을 환절기라 그런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이러잖아요. 그 환절기라는 게 무슨 뜻이야? 계절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요 술은 그 앞에가 신유술이겠지. 가을에서
술 다음에 뭐야? 해자축이잖아.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을 중간에서 이어받아서 가을을 이어받아 가지고 겨울을 열어주는 토다. 그게 환절기잖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토. 요거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토. 요거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토. 요거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토다. 이해가 되죠? 그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요 글자만 바라보면 그런 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지. 그지?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지장간을 배우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 계절들은 나중에 지장간을 배운 다음에 뭐 1월 달이면 그 1월 달의 환경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걸 배우느냐? 자, 요렇게 네 부류를 한 상태에서 지장간을 들여다보자는 얘기야. 요 인신사에 요 네 글자는 첫 글자가 뭐가 들어가느냐면 이 지장간 속에 첫 글자가 항상 무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무토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 응? 무토가 왜 들어갈까? 기토는 음토잖아요. 예. 인신사에는 이제 막 생지니까 활성기체라고 보시면 돼. 예. 이게 막 퍼지는 거거든. 이거를 기토로 잡질 못해. 그러니까 이 글자 속에 맨 앞에 있는 요 인신사의 글자는 안전장치라고 보면 돼. 우리가 활성기체가 있잖아. 그럼 그걸 토라는 어떤 이런 걸로 막아놔야 되거든. 안전벨크로. 예. 그러니까 생지는 시작하는 것도 되지만 빠른 것도 돼. 확확 변화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지라는 거 여기서부터 뭔가 변화거든. 화 운동이 시작돼서 어떤 변화를 뜻하는단 말이야. 이것도 화 운동의 변화, 이거는 금 운동의 변화. 그런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거를 어떻게 해? 무토로 이렇게 잘 안전밸브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라. 그래서 이 사생지에는 그 지장간에는 반드시 무토가 있다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잘 봐. 무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생지는 세 글자가 있다고 했잖아. 아까 안에 세 글자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첫 글자가 무토가 들어가 있어. 여기 다. 그 다음에 중간 글자는 어떤 글자냐? 중간 글자는 이 운동을 하는 인옷을 운동하는 요 대표 글자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 인 중에는 병화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요걸 일단 지우자. 생지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무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무토가 들어가 있어. 여기도 무토가 들어가 있어. 여기도 무토가 들어가 있다. 자, 이제 이 글자의 첫 글자는 딱 정해진 거야. 그 원리는 뭐? 생지니까 무토로 이렇게, 쌓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기토로는 이 생지를 다 이렇게 안전적으로 이렇게, 가둬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지 글자를 마치 어떤 병에 뭐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밀봉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 밀봉시키는 그 글자가 무토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 다음에 이 중간 글자는 어떤 글자라고?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인옷을 운동하면 이 병화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사유축 운동은 경금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신자진 운동이니까 임수가 있어야 돼요. 간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주의 중간 글자가 요 글자야.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는 뭐가 있을까? 뭘까? 그거를 본기라 그래.
효민아, 봉기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 예전에 우리 배웠잖아. 임목이 천간으로 올라가면 간목이 되고, 그지? 사화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병화가 되고, 이거 했지? 이게 봉기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임목의 봉기는 간목이야. 사화의 봉기는 병화야. 신금의 봉기는 경금이야. 이거 배운 거야. 해수의 봉기는 어떻게? 임수다. 이렇게. 이래서 지장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임목이다 하면 화의 시작. 인신사에다 하면 지장간의 첫 글자는 다 무토다. 그 다음에 중간 글자는 그 운동의 대표 글자, 대장 글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글자는 그 글자에 봉기가 들어가 있어. 그렇게 하면 쉽지. 그지? 그러면 자, 이게 뭐냐면, 자, 요 글자 하나가 지장간에 있는 12글자가 있잖아. 이게 12개월이잖아. 그러면 글자 하나에 뭐가 되겠어? 한 달이 되겠죠. 글자 하나가 한 달이란 말이야. 그럼 한 달 며칠이야? 30일로. 요 글자가 30일 동안 작용하는데,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지장간의 날수는 학자들마다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게 틀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365일이잖아, 1년이. 근데 원주율은 뭐냐? 360이잖아. 5일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이라는 그 자체도 완벽한 원이 없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냥 360 뭐 이렇게 배우지만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면 그 이 원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맞닿을 수가 없는 게 원이거든. 요걸 현미경으로 보면 요렇게 돼 있다고. 부딪히지 않아. 그러니까 원주율이라 그러잖아. 3.14, 3.14, 14, 14, 14 계속 가잖아. 그게 무한수거든.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우주자연이라는 게 딱 떨어지는 게 없다니까. 딱 떨어지는 게 없는 걸 사람들이 몰라. 근데 딱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일 뿐이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게 음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윤달이 나오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 5일 차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지장간도 한 달이, 어떤 달은 30일 달이 있고, 어떤 달은 31일이 있잖아. 또 어떤 달은 28일이 있잖아. 그런 걸 그냥 퉁쳐가지고 30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한 달을. 그러면 365가 나오잖아. 그래서 원래는 그 사생지 같은 경우는 원래는 776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 7716이면 이게 뭐야? 30이죠. 요런 패턴이 있고, 이거를 668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 이게 18. 오케이? 요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조금 틀린 게 이게,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굳이 이 숫자를 막 보잖아. 그럼 헷갈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다만 이제 그 디테일하게 매돌 며칠에 태어나서 그 달의 당령을 보는 거거든, 우리가. 그게 용신의 개념이니까. 그걸 디테일하게 이제 격국으로 들어가면 봐야 되겠지만, 그닥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원리 원칙은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월 강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쪼개면서 보는 거고, 자,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보면 한 달을 12대 18 이렇게. 그러니까 요 두 글자는 12. 요 두 글자의 일수는 봉기는 18일.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이제 왕지 같은 경우는 뭐 왕지도 이렇게 봐도 돼요. 왕지는 또 어떻게 보냐면 10일, 20일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 예. 또 뭐 9일, 뭐 21일 이렇게 보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날짜 차이는 우리가 절기 같은 것도 2월 4일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절기가 매년마다 틀려요. 조금씩. 하루 이틀이 틀린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까지 정확하게 보면 안 돼. 예, 어려워. 그러니까 달력 나오잖아. 그럼 그 해에 그걸 이제 보는 거고 이 숫자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어쨌든 이 세 글자는 30일이다. 요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글자는 거의 한 12일 정도 걸린다. 이 밑에 글자는 한 18일 정도 된다. 요렇게만 이해하면 돼. 이걸 죽자살자 외우려고 하지 말라. 오케이? 30일인데 12일, 18일 요 정도로 아는 거야. 그러면 내가 28일 날 태어났다. 오케이? 양력으로 2월 28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이 2월 달이 2월 4일부터 오죠. 입춘부터 오잖아. 요건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데. 그러면 요 4일부터 3월 4일까지가 한 달이잖아. 그러면 28일 날 태어났다 하면 요거 반으로 딱 자르면 이게 뭐가 당령되겠어? 봉기가 당령되겠지. 인이라는 이게 인월이잖아, 이게. 인월이란 말이야. 2월 달이. 인월인데 18일 쪽이겠죠. 이해돼? 그러면 요 앞쪽이다 하면 요걸 보란 말이야, 요걸. 요거는 이제 격국 공부할 때 제대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지장간으로 볼 때는 첫째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지장간은 한 달이다. 그 다음에 봉기는 한 18일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중기는 자 이거를 역이라 그래. 여긴 중기 중간에 있다 해가지고 이건 본기. 그러니까 이거를 역이. 그 다음에 이거를 중기. 이거를 본기. 이 봉기라는 뜻은 본 글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 봉기가 천간으로, 요게 천간으로 올라가면 간목이 되고, 사화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병화가 되고, 신금이 천간으로 올라가면, 이건 알잖아요. 그게 봉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기는 이 글자의 삼합 운동의 대표. 화운동, 병화. 금운동, 경금. 수운동, 임수. 목운동, 간목. 그 중간 글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자, 이런 논리를 이제 이해를 했잖아. 이런 논리를 이해를 하면 이제 다 애운 거란 말이야. 생지는. 만약에 사화다. 이거 무토. 그치? 사유축이니까 경금. 그 다음에 병화네? 이렇게 나와야지. 안 나와? 자, 해수다. 아니지. 당연히 천간은 무토가 있고 중간에 뭐가 있어? 간목. 그 다음에 임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해수를 봐도 이 해중의 간목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사화를 봐도 이 사중의 경금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또 이제 공부하게 돼. 내가 계절로 지금 또 설명해 줄 거야. 몇 번 반복하는지 몰라, 이거. 자, 그러면 지금 생지를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왕지를 배운단 말이야. 왕지는 아까 인, 오, 자, 사유, 그 다음에 신, 자, 그지? 그 다음에 해, 묘잖아요.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 자, 이거는 그냥 아까 설명했잖아. 이거 우화는 천간에 화잖아. 화가 두 개 다 들어있는 거야. 처음에 병화가 있고, 그지?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유니까 현금이 있겠지. 신금이 있겠죠. 그 이거는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겠지. 이거는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잖아. 지장간에 이렇게 들어있다고. 다만 오화는 아까 뭐라 그랬어? 이게 분산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장독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는 글자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보통 이걸 뭐 10, 20 이렇게 나누는데 10, 20. 뭐 10, 20으로 나눠도 되고 뭐 9, 21로 나눠도 된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죠. 이거는 쉬운 게 뭐냐면 다만 오화만 오중에 기토가 있다. 요것만 알면 돼. 예? 나머지는 다 경신금이, 이건 경신금이 있고 이건 임계수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가불목이 있다. 그래서 이 묘는 이거는 이거의 본기는 뭐예요? 신금이죠. 천간을 올라가면 요거는 개수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을목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이거는 정화가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인노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 이거를 뭐라고 그래서 아까? 묘지, 또는 고지라 그래. 창고. 자, 이거는 뭐부터 일단 해야 되느냐면 본기 먼저 따지고 들어가자고. 요 술토는 본기가 뭐야? 무토야. 천간으로 올라가면 무토잖아. 축토는 뭐야? 기토고. 그 다음에 진토는 무토지. 미토는 기토.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들어있는 글자들 있잖아. 중간에 들어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 요거야. 삼합 왕지에 중간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뭐 들어가겠어? 이건 정화 들어갔겠지? 요거는 신금 들어가 있겠고, 요거는 개수가 들어가 있겠고, 이거는 을목이 들어갔겠지. 이해돼? 항상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삼합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응? 화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 봐. 헷갈리는 게 이걸 잘 봐야 돼. 이거 그 다음에 경금, 임수, 간목 이걸 잘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호술은 이 화운동이다. 사유축은 금운동이다. 신자지는 수운동이다. 해묘미는 목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장간 그 묘지의 글자에 자, 이 묘지는 삼합운동을 끝낸 거라고 그랬지. 네, 끝내서 창고에 저장해 놓은 글자가 요 운동하는 요 왕지의 글자라고. 그러니까 인옷을 화국 불 담아 놓은 거야. 사유축 금 담아 놓은 거야. 신자진 수국 수 담아 놓은 거야. 묵국 이렇게 담아 놓은 거야. 그러니까 창고 속에는 양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양간은 기거든. 음간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병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화로 이렇게 담아 놓는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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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죠? 이거 다시 반복할 거야. 자, 그러면 이 첫 글자는 뭐가 들어가 있겠냐고. 응? 첫 글자는 어떤 거냐? 응? 이 글자에 전 단계 글자가 들어가. 이게 가을을 이어받은 거거든.
요게 가을을 이어받고 여기 온단 말이에요. 신금으로 이렇게. 이거는 해자축이지. 자수를 이어받았으니까 여기 개수가 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이거는 임묘진이잖아요. 이 묘를 이어받았으니까 여기 뭐가 와? 을이 오겠지? 응. 여기는 사오미니까 오화지? 응, 정화. 거의 안 해. 끝났네, 이거. 지장간에 들어가 있는 원리가 이렇다는 거야. 쉽잖아. 이걸 괜히 뭐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요.